안녕하세요. 아들을 둔 학부모입니다. 아들은 지금 대학생이지만 고등학교 시절 겪은 학폭으로 아직도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아들은 학교 다니던 시절 성희롱과 패드립의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학폭도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또 다른 현장인 듯합니다.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학폭이 발생하고 맞고소하듯 서로가 신고를 하면 학교 측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조사를 하고 학폭위가 진행될 거란 제 생각은 어리석음 자체였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학교 측의 불공정은 말할 필요도 없고 학폭자치위원회 학부모 대표 3명은 뭘 판단할 수 있는지 의아스럽고 교감과 인성부장 선생이 주도하고 판단하는 듯 했습니다. 과연 공정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학폭을 겪으며 폭행같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이 아닌 서로의 잘잘못을 다투는 사안에서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이 딱 와닿습니다. 학교 측에서 얼마든지 한쪽 편에 치우쳐 있는 죄도 사라지고 없는 죄도 만들더군요. 학교가 또 다른 2차 가해를 한다고나 할까요? 상급기관인 교육청에 호소해도 팔이 안으로 긋는다고 유야무야 넘어갑니다. 개인이 학교를 상대로 잘잘못을 다투는 게 쉽지도 않을 뿐더러 말이 쉬워 소송이지 변호사 선임해서 시간, 돈, 노력을 들이는 게 직장 다니는 서민한테 쉬운 일도 아닙니다. 한 아이의 인생에 어쩌면 평생 좋은 글씨처럼 존재할 학폭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사 단계부터 학교 측은 빠지고 제3기관이나 단체에서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누구 집은 아빠가 사회적 지위가 있어서, 누구 집은 엄마가 목소리가 커서, 누구 집은 선생님과 가까워서 이런 식의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학생들에게 평생의 좋은 글씨를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족에게 학폭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사회에 발도 딛지 못한 아이에게 이런 현실을 경험하게 하니 아빠로서 자괴감이 드네요. 자, 사연 잘 들으셨죠? 그 사이에 학폭 관련자들이 떨게 될 일이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글로리2가 지난 3월 10일 오후 5시에 공개되었어요. 며칠 만에 1억 2천만 시간, 시청시간, 그리고 TV 프로그램 세계 1위, 넷플릭스에서요. 그리고 세계 38개국에서 1위, 21개국에서 2위, 13개국에서 3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이 학폭 관련해서는 다 공통의 관심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근데 저게 세계적으로 통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학폭이라는 것이 굉장히 보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이 글로리에서 보듯이 계급 서열하고도 관계가 있는 문제다라는 것을 세계가 공감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자, 글로리에서 학폭의 가해자로 나오는 애들은 집이 대단하잖아요. 자, 그 대단한 자들이 일부 없는 집의 애들을 지 똘마니처럼 거느리고 가장 없는 집의 애들을 자살하거나 고대기로 화상을 입히면서 지속적으로 학대하는 장면이 나오고 가장 없는 집의 애 부모는 자신의 애들의 이 고통에 대해서 방치하거나 오히려 더 조장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죠. 결국 복수는 사회 제도적 시스템이 아니라 사적인 복수로 완결되죠. 그래서 거기에 글로리에 어떤 사회 제도적 기구도 그 송혜교의 학폭 복수에 대해서 도와주지 않잖아요. 그럼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세계가 그 정도로 공감한다는 것은 해외에서도 학폭이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고 이 학폭이라는 문제는 계급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요, 학폭은요, 부모의 서열과는 별 관계가 없었습니다. 당시 보면 좀 없는 집에 공부는 포기하고 주먹 쓰고 슬리퍼 끌고 다니는 불량 학생들이 범생이 학생들을 상대로 학폭을 저지르는 행태로 진행됐죠. 그래서 사건이 터지면 그 불량 학생들은 과감하게 학교를 쫓겨나거나 또 처벌받거나 깜빵에 가거나 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의 학폭은요, 사연 보내주신 분의 이야기처럼 오히려 지금 학교가 학폭을 저지른 자를 감싸거나 또 그를 갖다가 비호해주는 쪽으로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런 학폭을 저지르는 집의 애들 집안이 대단한 경우가 많아가지고 학폭을 갖다가 제대로 규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연에서도 본 듯 학교 측이 중립적으로 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거라 봤는데 학폭위원회의 학부모 대표들은 그냥 폼으로 있고 그리고는 교감과 인성부장 교사가 학폭위원회를 주도하고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 뒤바뀌어서 나중에는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학폭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없는 죄까지도 만들면서 이제 정신적으로 상처를 주는 2차 가해를 하고 그것을 갖다가 상급기관인 교육청에 호소해도 결국 학교에서 했던 시스템이 학교에서 하는 처음에 각이 잡힌 이 시스템이 바뀌지가 않더라. 그래서 개인이 학교를 상대로 이 소송을 하는 것이 변호사 고용해서 시간, 노력 들이는 게 보통 사람한테는 애들 문제로 이 모든 것을 걸 만큼 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인생을 다룰 수 있는 이 학폭 피해가 공정하게 학교 조사 단계에서부터 진행되지 못하고 왜곡되고 그러면서 이 학교라는 이 교육청이라는 시스템은 이 문제에서 진실을 규명해 주지 않더라. 그래서 제3의 공정한 기구가 이걸 해야 된다. 그래서 학폭도 역시 유전무죄, 무전유죄다. 이 사회에 발을 띄지 못한 애들한테 이 사회의 쓴맛을 이렇게 보게 해주니 부모로서 자괴감이 든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봤어요. 한국의 학교는요. 교사로서의 사명이나 양심이나 도덕은 사라진 지 오래됐고 안정적이고 그냥 짭짤한 직장으로서만 존재하고 학교라는 것과는 우리 어릴 때 치맛바람, 돈봉투가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초등학교 다닐 때도 부모가 재산이 좀 있어서 학교에 뻔질나게 드나들고 그리고 돈봉투 뿌리고 이렇게 하면 전두환이 그 엄격한 시기에서도 담임선생이 저거 반의 애를 집에 가서 가르칩니다. 계획을 받고 그리고 시험 문제를 가르쳐주고 내신을 조작하고 그러가 안 되는 애가 대학에 갑니다. 그러면 내신 조작은 누군가의 피해로 다가오겠죠. 자, 그런데 그때보다도 더욱 복잡해진 학생부, 학생종합기록부, 그리고 수시에 적용되는 학교에서의 각종 이 대외 활동,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담임 선생이 기재하고 여기에 옛날보다도 훨씬 더한 조작 가능성이 존재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과거처럼 노골적인 돈봉투가 아니라 힘이 있는 집안의 학생과 학교 간의 유착관계는 더욱더 교모해지고 심오해졌죠. 컨설팅이라는 것을 빙자했어요. 그래서 학교와 힘 있는 학부모의 유착은 지금은 과거처럼 노골적이지 않으면서 내부적으로 매우 심화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고 사회 계급 구도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갈라진 것처럼 결국 교육 현장에서도 이런 유착이 심화돼서요. 그러니까 학폭이라는 것이 이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학폭은요, 대체로 요즘은 집이 아버지나 어머니나 부모가 대단하고 돈이 있는 집의 애가 집에서 보고 들은 아나무인 자세를 친구한테 행하게 되는 형태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순신의 아들이 우리 아버지 검사다, 우리 아버지 돈 받아도 문제 안 된다, 검사는 아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뭐 나는 문제 될 게 없다라는 식으로 가고 친구를 빨갱이라고 하고 하는 이야기들을 해왔고 결국 정순신의 아들은 그런 짓을 저지르고도 민족사관학교에서도 버틸 만큼 버티다가 막판에 이제 반포고등학교 전학 가서 서울대 철학과에 입학까지 했잖아요. 근데 나머지 2명의 이 피해자들은 어찌 됐습니까? 한 사람은 아직도 대학도 못 갔다 그러잖아요. 그 민족사관학교를 나와서 대학을 못 간다면 그 애가 겪는 PTSD, 그 충격 이후에 정신적 장애가요, 얼마나 심하면 그렇겠습니까? 부모가 좀 잘 나가고 돈 있는 집안의 자식이 학교에서 교묘하게 이 학폭을 저지르고 이지매의 주역이 됩니다. 글로리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이요, 이 학교 다니는 이 공부하는 스트레스, 고등학교가 뭐 공부해야 되는 스트레스 많은 거죠. 그런 부분을 지보다 약자를 잡아서 그 약자를 학대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리고 거기에는 교묘한 권력 관계가 자식들 간에도 적용되어진다. 그래서 당하는 자는 무기력해지고 가해자는 설치는 겁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면 부모가 수습해줄 역량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이 사연 보내신 분도요, 보세요. 학교에서 애초에 학부위원회가 있지만 거기에 멤버들은 그냥 학부모들 둘러리 세워놓고 학부모들은 학교의 방향에 따라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하지요. 제가 학교 운영위원회라는 것도 좀 들어서 알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학교에 협력해야 할 사람을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으로 해서 학교가 저지르는 비리, 급식 비리나 이런 각종 비리에 대해서 눈을 감아주는 사람을 다 두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운영위원회가 있어봤자, 학폭위원회가 있어봤자 결국은 학교에 둘러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 가해자와 피해자 둘 중에 권력 서열 관계가 명확해지고 대체로 가해자가 우위에 있다는 거죠. 계급적으로. 그 부모가. 그러니까 학교는 결국 권력 서열상 위에 있는 힘 있는 가해자 부모 쪽에 서게 되고, 그래서 교장이나 인성부장 선생 또한 그렇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학교 내부가 그렇게 돌아가면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는 관여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순신이가 자기 아들 문제를 가지고 결국 사과도 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서 소송으로 시간을 끌고 버틸 만큼 버티다가 반포고등학교 전학 가고 그 다음에 그 학폭 기록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감추도록 노력을 한 채 서울대학에 들어갑니다. 지금에서 무슨 학폭 감점을 받고도 성적이 좋아서 들어갔다 운운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거는 거기에 민족사관학교나 반포고등학교나 서울대가 다 양심을 저버린 행위를 한 거죠. 그 배경에는 정순신이라는 잘 나가는 검찰 간부,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파워가 작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요, 이제 마지막에 소송을 해야 되는데 이 소송을 하려면 없는 사람이 변호사를 사서 한정없이 시간이 걸리는 이 소송을 끌어가는 거는 결국은 오랜 송사하면 돈 있는 놈이 이긴다는 것과 똑같이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변호사 사도 이길 수 없습니다. 저쪽이 변호사를 더 잘 사겠죠. 그렇게 결국은 학폭은 이 변호사들 맞벌이가 되는 걸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진실규명이 아니라요. 그래서 이 학폭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요, 제가 봤을 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맡아야 된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부모 둘 중에 한 명이, 가해자나 피해자 중에 한 명이 학폭 해결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면 국가인권위원회로 이첩이 되어서 이 학폭 문제를 갖다가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국가조직이 해결해야지, 학교에 맡기거나 교육청에 맡기는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학폭에서 좀 등급을 정해가지고 학폭별로 그 등급 평가를 매겨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심각한 학폭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입을 하고, 그래서 그쪽에서 학교가 잘못 처리한 사안까지도 처벌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폭 문제에서 가해자 편을 들거나 힘 있는 부모 편을 드는 교사까지도 사법 처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학폭과 관련되는 문제들을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게 해야 된다. 몇 건이라도 그렇게 처리되기 시작하면 학폭에 접근하는 현재의 이 나쁜 관행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시행이 끝나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강한 자와 싸움을 벌이면 약자가 이기기가 거의 어렵듯이 학폭도 똑같은 이런 계급적인 문제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학교를 뭐 정화하고 선생들이 양심을 차리고 교육청이 개입하고 이래서 해결될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학교 밖에 제3기관이 개입해서 이 문제를 왜곡시킨 학교 관계자나 교육청 관계자들까지도 처벌하고 행정적인 어떤 잘못도 다 처벌하는 식으로 하는 그 일벌 100개씩 그런 해결책이 있어야만이 학폭 문제가 건절된다는 겁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이 다 정청래처럼 학폭에서 가해자의 위치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자들이 학폭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무관심하고 소극적인 거 아니냐. 가장 인권을 중요시하고 약자를 보호한다는 민주당이 학폭 문제에 대해서 왜 저렇게 소극적인가? 다른 사안 같았으면 이 학폭 문제를 가지고 또 법을 만들어서 난리를 칠 건데 지금 조용하잖아요. 크기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저 국회의원들이 학폭의 가해자적 위치에 서 있는 계급이기 때문에 학폭 문제에 대한 법안, 학폭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안 그러면 법 만들어서요.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입하고 학폭 문제를 은폐한 선생이나 교육청까지 다 처벌하게 한다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해결책은요, 저 정치인들이 왜 학폭에 소극적인가 그런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물고 늘어져야 된다. 그래서 학폭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다뤄야 된다. 이것만큼 중요한 인권적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나의 삶 속에 쌓인 행복은 누군가의 절망이어도 같이 가는 길을 위해 너와 나 하나 되어 같은 꿈 꾸지 못할까. 내가 어딘 깊음 속에 그대 눈물 찾지 못할까. 차가운 현실에 저 벽 넘어 꿈꾸는 것이 잘못인가요? 어딘가에 있을 희망 말하는 게 그댈 그리도 두려운가요? 처음 가슴 깊이 새겨놓은 그 말들이 어느새 쓰러져가도 우리 갔던 걸음과 길 속면 넘어 어느 화창한 봄날 흩날리며 벚꽃 필 때 미소 지며 반 길